자, 지금부터 이제 부정적분 시작할 건데 적분의 테마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부정적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적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적분은 어떻게 나와?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정적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적분, 그 다음에 연산과 정적분의 연산과 성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 그것이 바로 뭐다? 넓이다 라고 설명해 줄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위치, 속도,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 영상에서 보다시피 위치, 속도, 가속도는 어디에도 들어가냐면 미분에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과 적분을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미분에서 2분의 1, 적분에서 2분의 1. 그러면 소재를 상대방이 미분을 낼까 적분을 낼까, 즉 위치 함수 낼까 속도 함수 낼까, 그걸 통합해서 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 또한 2분의 1. 나머지는 하나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는 각각 한 문제씩, 한 문제씩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앞에 있는 미분과 더불어서 두 개가 합쳐지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캐릭터별로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분이 뭐죠? 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분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지? 라고 한다면 이 특징은 바로 범위값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범위값 없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분, 그럼 적분하게 되면 뭐가 생겨? 적분상수 C. 그럼 C는 상대방이 특별하게 주지 않는 이상은 무한대가 되죠, 개수가. 그래서 우리가 부정, 값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시험 낼 때 어떻게 낼 거야? 이게 되는 거야. 현재 이 배경을 보면 너무너무 단순한데 여기서 이렇게 줍니다.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는 이것은 바로 구하는 값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 뭐뭐일 때라면 앞으로 조건문과 구하는 값 설정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배경, 현재 조건문에는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f'x의 식을 줍니다. f'x의 식. 또는 상대방이 뭐가 돼? y는 fx의 위에 한 점 x, y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순간변화의 개념을 통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내버리면 뭐가 문제다? 적분상수 C가 문제다. 그래서 상대방은 함수값을 하나 더 준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을 하나 더. 함수값 한 개를 더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건 F알파가 베타 이런 하나의 함수값을 추가적으로 주겠다. 그러면 이걸 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하는 값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그 구하는 값이란 바로 상대방이 묻는 건 바로 함수값을 묻기 때문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FA를 찾아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건 함수값. 그러면 얘를 적분해서 fx로 가라는 얘기구나. 상대방은 결국 f'x를 줄 테니 이걸로 fx로 돌아가라는 얘기. 보통 우리가 미분에서는 fx를 주고 f'a가 얼마야? 물어봤다면 지금은 f'x를 주고 함수값을 찾아라. 이렇게 질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분함수 C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한 내용만 이해한다면 사실은 매우 쉽다. 아시겠죠? 뭐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 문제풀이로 한번 가보자. 자, 그런데 올해 6월과 9월 달에 이 부정적분에 관련된 문제가 총 몇 번 나왔냐? 라고 한다면 3번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겠다라는 메시지죠. 자, 문제를 보니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느냐? f'x가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고 f1이 6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뭐해라? fx를 구해줘. 그러면 x의 3승,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F1이 얼마다? 6이다. 그러면 1을 넣어주는 순간 F1이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C 이거 6이 되는 거예요. 고로 C는 얼마 나온다? 3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3을 한번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F2가 뭐야? 넣어주시면은 8 더하기 4 플러스 2 플러스 3이다. 합쳐지면 17. 예,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올해도 시험 문제는 이 트렌드로 나올 테니까 이 틀을 그대로 이해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 어려운 점이 없겠죠? 그 다음에 9월 모평 끝났다면 6월 모평은 어땠느냐? 자, 6월 모평도 마찬가지로 F'X가 3X 곱하기 4X인데 F부 0이 3일 때 F1이 뭐야? 그렇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첫 번째 Fx를 구해보자. X3승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C. 자, 그때 F0이 3이야. 0을 넣어주시면 C가 3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3이구나. 이게 구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난 후 F1 값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완성된 Fx가 넣어주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 정답은 6 이렇게 손쉽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난이도를 올려볼까? 라고 해서 알려주는 게 학생들이 정적분의 개념을 이해하는가를 묻고 싶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의 식을 주지 않은 채 문제를 풀어보자. 자, 내용을 봤더니 스몰 fx에 대하여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하고 나왔어요.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반드시 뭐라? 쉼표, 마침표, 뭐뭐, 일대를 다 끊어서 각각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문장을 정리해 보니 라지 fx라는 건 인테그랄 스몰 fx다 라고 설명해 줄 거야. 여기 상수씨 왜 안 붙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적분이 끝나고 나야 상수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기호가 사라지면 그때 상수씨를 입력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EFX 더하기 1이 있어. 아까는 FX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한 거고 EFX 더하기 1에 대해서 한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라지 GX는 뭐야? 라지 GX는 인테그랄 이것은 라지 GX는 E 스몰 fx 플러스 1 이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걸 적분해 보면 2의 인테그랄 스몰 fx dx. 자, 요거 조심할 때 1도 나가게 되면 상수값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x 이게 되는 거죠. 아직 적분기호 안 바뀌었죠? 그럼 여기다가 현재 이게 인테그랄 스몰 fx dx를 요거를 라지 fx로 바꾸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적분 과정의 마무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상수 c를 달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라지 gx가 이래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문이 떴죠. 바로 무엇입니까? G3가 EF3와 같거든. 그랬을 때 현재 질문하는 것은 라지 G5에서 라지 EF 라지 O 이 값 찾아와. 이게 이 문제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주는 말을 따라가 보니 이거 모양이 좀 비슷한데? 그리고 왼쪽에도 봤더니 이놈 봐라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쪽으로 넘겼을 때 라지 GX, 라지 GX 빼기 EFX란 뭐와 같다? X 더하기 C와 같구나. 이거면 이걸 통째로 했을 때 이 값으로 대신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이것도 라지 G3 마이너스 EF3은 얼마 나온다? 0이구나 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3일 때 값은 얼마냐? 그러면 X 더하기 C인데 거기서 3 넣어주면 3 더하기 C가 0이다. C는 얼마다? 마이너스 3 이게 되는 거예요. 고로 라지 GX 마이너스 EFX란 바로 X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5를 넣어준다면 현재 이것은 5 마이너스 3인 정답이 2다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2번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현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그 당황하지 말고 그 문장을 그대로 번역해서 설명을 써나가는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분의 기호가 사라지면 반드시 상수씨를 붙여야 한다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상수시가 나온다는 거, 이런 포인트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적분이 끝나면 그때는 상수시가 반드시 표현돼야 한다. 알았습니까? 자,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간단한 우리 부정적분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정적분에 대한 성질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